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 판단 기준. 자, 두 번째 줄 보면 초법규적 동그라미.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원래는 초법규적이었는데 20조에 규정됨으로 인해서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이로 명문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밑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그 행위가 적극적 용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적극적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 보면 뭐뭐되지 않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뭐되지 않는 그 말은 적극적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이다는 거죠. 만약에 적극적이 되려면 위배되는 그래야 되겠죠. 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용인 동그라미. 자, 그리고 이것은 개별적 판단이다. 자, 그 밑에 정당 행위를 인정하려면 정당성, 그리고 상당성, 법익균형성, 균형성, 보충성 이 다섯 가지를 구비하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물어보는 기출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 그 중에서 이 목적과 수단은 행위 측면에서 판단하고요. 그 다음 보법이익과 침해 이익 사이의 균형성은 결과 측면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판례가 출제가 된다면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라서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이 행위 측면과 결과 측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행위이고 어떤 것이 결과 측면인지를 확인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에 비하여 그랬네요. 일단 끊을게요. 자, 이에 비하여 이 긴급성과 보충성은 뭐뭐를 판단할 때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수단 동그라미 판단할 때 고려 요소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보충성이라고 했잖아요. 보충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최우수단성이라 하는데 밑에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말은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최우수단성. 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일체의 법률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네요. 일체의 법적인 수단은 아니고 가장 마지막에 써야 할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목적과 수단은 행위 측면에서, 균형성은 결과 측면에서,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인 것이지 이 자체가 어떤 독립적인 뜻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됐고, 자,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은 판례가 나올 겁니다. 많은 판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테마를 정해서 소극적 저항 행위를 보도록 합니다. 자, 사실관계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좀 봐두세요. 자, 57세 남자가 술에 만취하였다. 연고도 없는 감녀의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 그래서 아무데나 소변을 봤다. 행패를 부리고 나가니까 감녀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깨어진 유리창 값을 받으러 뒤따라가며 어깨를 붙잡았는데 갑자기 욕설을 해댑니다. 자, 감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똥 밟았다 생각한 거죠. 빨리 가라 라고 하면서 밀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밀쳤다 동그라미. 이것이 바로 뭐다? 소극적 저항행위다는 거죠. 자, 이 남자가 비틀비틀 가다가 이제 넘어졌는데 이제 사망했습니다. 진짜 완전 똥 밟았네, 그쵸? 자, 이때 감녀의 죄책은 하는 겁니다. 자, 판례가 뭐라 하냐면 이것은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20조의 정당행위로 보았다. 그래서 무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요 밀쳤다는 부분. 자, 밑에 판례를 보면 자, 밀쳤다, 뿌리쳤다. 뿌리쳤다. 전부 다 소극적 저항행위로 봤네요.
저는 이제 키워드만 잡아서 이제 쭉 훑어내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판결 요지를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뿌리쳤다, 밀쳤다. 다음 페이지 역시 뿌리쳤다, 밀쳤다, 밀어냈다, 밀어내려다. 자, 뿌리쳤다, 밀어붙였다, 뿌리쳤다. 그리고 밀고 당기거나 머리채를 잡았던 것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들도 소극적 정형으로 보는 거예요. 뿌리쳤다, 뿌리쳤다, 비틀어 떼어냈다, 뿌리쳤다. 자, 비틀면서 밀고 당겼다. 자, 붙잡은 정도, 붙잡은 이런 부분들. 자, 이를 피하고자 밀어 넘어뜨렸다는 부분.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쪽으로 뻗었고 행동을 제지하였는데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거죠. 이 정도에 불과했는데 대법원 판례까지 간 거예요. 대단한 아줌마들입니다. 자, 본능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성 조각으로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극적 저항행위인데요. 자, 예외되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쭉 1번 판례를 가만히 보시면 반항하는 기세에 겁을 먹고 주춤주춤 피하는 것을 오히려 피고인이 밀어버렸습니다.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한다면 소극적 행위라기보다는 이것은 보복을 위한 적극적인 반격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와 쭉 올라가면 이거죠. 여기도 밀어 넘어뜨렸죠. 그쵸? 요 판례, 요 16번 판례와 요 1번 판례 비교해서 같이 봐두시면 돼요. 경간부 시험에 나왔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요 밀었다는 부분, 여기서 이 부분 하고 여기서는 이 부분 하고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되고 하나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테마 갑니다. 징계권 없는 자의 징계 행위를 가볼게요. 자, 징계권 없는 자입니다. 징계권이 있다면 그 앞에 우리 법령 파트에서 배웠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는데 징계권이 없는 자일 때에는 법령으로 가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자신의 자식이라면 법률이지만 타인 자식이라고 하면 이때는 사회상규로 갑니다. 자, 의리 때마침 동네 어른들 옛날 판례입니다. 아주 옛날 판례. 추석 때 좌석에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옛날 동네에는요, 옛날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이 명절 때가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단 말이죠.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데, 지금은 마을회관이라 부르지만 옛날에는 마을회관이 아니었고 뭐 경로당 이런 쪽이었죠. 그쪽에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주연 자리를 여는데 그때 이 을이란 자가 함부로 뛰어들어서 음식물을 취했다. 그리고 자리를 어지럽게 하였다. 옛날에는 큰일 난 얘기죠. 그래서 60세가 넘은 어른에게 뭐 담배도 달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갑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이 갑이란 사람은 역시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이놈이 20대밖에 안 된 20대의 청년이 이렇게 무례하게 하니까 그 동네 사람 중에 한 명인 갑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빗자루를 들고 뭐 큰 나무를 든 것도 아니에요. 방빗자루를 들고 뭐 가볍게 엉덩이를 때린 것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조각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군인 갑니다. 군인. 자, 군인도 군인 복무 규율 법령이죠. 15조에 따르면 이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군인 체벌 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조각될 수는 없는 거죠. 법령에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따라서 다만 사회상규로 옮아가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되면 조각될 여지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뿐만 아니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학생의 체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체벌도 똑같이 초중등 교육법령에서는 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지도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체벌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등 교육법령에서는 이게 금지가 되어 있다고요. 금지가 되어 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조각될 수 있다는 부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체벌만 그래요. 지도는 가능해요. 자, 밑에 군대 내의 질서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경미한 폭행은 조각된다. 밑에 뺨 때린 거 조각된다고 봤어요. 자, 그렇지만 군인 정신을 환기시키려 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감금구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훈계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상해를 가하면 안 됩니다. 원산폭격, 머리 박는 거 있죠? 이거 나왔네. 머리 박는 거. 원산폭격이라 합니다. 또 역시 강요죄로 처벌됩니다. 자, 얼차려 지시도 안 돼요. 이걸 만약에 판결에서 이것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 그렇게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모든 군대는요. 다 얼차려가 합법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 얼차려 머리 박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결에서라도 이런 판결이 나와줘야지 이제 군대 문화도 이제 다시 재정비가 되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 때는 늘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머리 박는 건 늘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자, 권리 실행 행위를 갑니다. 자, 권리 실행 행위 역시 조각될 수 있습니다. 자, 판례를 보면 집행관이네요. 집행관이 압류 집행을 위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역시 상해를 가하였을 때 조각될 수 있다. 권리 실행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상해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상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앞에 여기 있었죠. 군인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애들 때렸을 때 상해를 가한 판례도 봤죠. 상해를 나오는 것은 원래 안 돼요. 조각되지 않는데 집행관 사건 같은 경우는 상해가 나와도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자, 치료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아니하면 고소해버리겠다.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진정하겠다. 이것은 다 권리실행행위로 용인될 수 있어요. 고소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 위법성 인정된다 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돈 안 주면 고소하겠다. 돈 안 주면 진정하겠다. 여기 밑에도 여관을 명도하던가 아니면 소송 비용을 내놓던가 안 하면 고소하겠다.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조각됩니다. 자, 건축조가 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자, 일조권 침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조권 침해를 하면 이 건물 허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에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조권 침해가 되었으니까 너 건물 허물래? 아니면 합의금 낼래? 합의금 냈다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은 용인된다.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밑에 아무리 정당한 권리 실현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 방법이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요. 그때는 공갈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판례와 밑에 판례 비교하시고요. 자, 사채업자라고 했으니까 사채업자는 채권자잖아요.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무자에게 가서 빨리 돈 갚지 않으면 너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이 있겠죠. 너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과거에 뭐 결혼했던 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술집이라든지 유흥업소에 종사했거나 뭐 그런 거겠죠. 사채업자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과거에 사채 쓴 사실을 너 남편과 시댁에 알려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이 것 자체가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협박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정당행위가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
자, 여기도 보면 목재 대금 청구 소송 중에 그랬네요. 역시 이 사람은 채권자네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계속 중에 양도소득세 포탈 사실을 진정하여 일을 벌리려 한다. 진정하겠다. 그죠? 그러면 뭐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고 복잡해지잖아요. 세무조사 나와서 걸려버리면 몇십 배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 채무자는 겁을 먹겠죠. 그랬을 때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잘 보세요. 여기 진정 나왔지? 여기 보면 고소, 진정, 고소 이런 말 나오는데 그것은 위법성 조각되는데 진정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겁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겁을 먹어버리면 그때는 어긋납니다. 그래서 요 진정 말고 그 외에 겁이 있다면 조각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판례. 권리 행사를 빙자해서 밑에 협박했다. 폭행을 썼다. 그래서 8천만 원 뜯어가네요. 그랬을 때 공갈죄가 된다는 얘기고요. 차량 대여 회사가 대여 차량을 실력으로 회수를 했다. 실력이란 말은 폭행 협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정당행위가 아니다. 기망을 통해서 수단 방법이 적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매 차익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역시 협박을 했다. 공갈죄가 됩니다.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할지라도 환전해 주겠다고 하게 해서 기망을 해서 돈 뜯어가죠. 여기도 기망을 쓰죠. 수단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을 회수하고자 공모합니다. 그래서 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채권에 충당했다 했을 때 역시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열람을 찾아내면 정당행위가 아니라 방실수색죄가 됩니다. 경찰관들을 대나무를 들고 그렇죠? 경찰관들을 상대로 대나무를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혀버리죠. 역시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져서 상해를 입혀버리죠. 그랬을 때에 수단 방법이 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부인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